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수인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당뇨병이란 정확히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증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당뇨병의 증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당뇨병이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방치를 하고 있다가 큰 병으로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당뇨병을 초기에 알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병의 증상은 아주 시시한 일들이 처음에 많죠.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갑자기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지만은, 좀 피곤한다든가,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소변을 많이 본다든가, 피곤한 거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죠? 다들 그런 증상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 잘 못하고 있으면 모르고 그냥 그런 증상들이야 별 중요한 증상 생각하니까, 나중에 눈에 망막증 와가지고, 이제, 이 시력 이상에 와가지고, 가가지고, 안과 가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리가 수시가 아파가지고, 가봤더니 당뇨병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저희들도 종종 느끼는 증상들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면 또 얼마나 빈번하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될지 그 기준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럴 수 있잖아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이제 계속 그런다든가, 그리고 얼마나 심하냐. 아주 심하게 저녁에 잠잘 적에 일어나가지고 소변 여러 번 본다든가. 한 번 보는 게 있잖아요. 두세 번 보면 이상한 일이죠. 그죠? 소변도 많이 보고, 밥을 많이 먹는데도 몸무게 많이 줄고, 그러면은 병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한번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보고 그런 게 좋겠죠. 네. 네, 당뇨병은 방치하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바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병인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평소에 자신의 몸 상태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는지, 또 경과는 어땠는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올해 나이 72, 약 8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오고 있다는 백정현 씨. 당뇨가 있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2004년 연말쯤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증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몹시 피곤하고 자꾸 눕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이 자꾸 먹히고, 물이 많이 먹어 소변이 자주 나오고,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 이후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었다는 백정현 씨. 일주일치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검사하고 찍고 하니까 병이는 많이 들더라고요. 또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계속 다니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치료는 잘 되시는 편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회복이 된다는 그런 기분은 못 느꼈습니다. 몸이 좋아지시는 것도 좋아진 것도 별로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데. 지금 105가 나왔습니다. 혈당치가 200 이상이 나왔습니다. 200이 나왔는데 지금은 보통 식전에 90에서 95에서 100 한 5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에게 먹는 약 치료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던 백정현 씨. 이때 마침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알게 됐고 곧바로 치료법을 바꾸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면서 이것도 결국은
병원에서 무슨 장사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별로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차고 나서부터는 소변도 점차 이제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운동을 하니까 먼저 같이 그렇게 피곤하지를 않더라고요. 피곤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이 그 병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꾸 혈당치가 낮아지고 또 옛날같이 피곤하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식사. 원하는 음식을 편하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식사를 밥 한 그릇이 다 먹습니다. 한 그릇 먹고 뭐 가리는 게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뭐든지 고기든 뭐든지. 전에는 사실 겁이 나니까 이 고기 같은 것도 잘 못 먹었습니다. 혈당 올라갈까 봐. 근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으니까 그게 우선 좋습니다. 배부르게 마음껏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운동을 갔다 오면 124 정도 나오니까 120 정도, 120, 130 이하가 나오니까 관리를 잘 하는 거죠. 처음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던 당시만 해도 걱정이 많았던 아내. 그래도 이제는 한결 마음이 놓인다는데 속상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시간 맞춰 드리고 같은 양을 계속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과일 꼭 한 점씩 꼭 드리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옆에서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몸체를 대부분 이렇게 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선 첫째로 자주 가던 화장실 소변 그거를 좀 덜 보시고 정상적으로 오줌줄기가 굵다는 거를 제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런 거를 뭐 저야 뭐 본인이 더 걱정돼서 더 잘하고 계시죠. 햇살 좋은 오후 집을 나서는 백정현 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점심 식사 후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평범한 식사와 운동, 무리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건강한 지금에 감사한다는 백정현 씨. 예전에 비해서 운동하시기 어떠세요? 운동을 이제 하니까 몸도 가볍고 멀리 왕복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다리도 이제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참 이 당뇨라는 병이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참 위험한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도 다니시고 약도 이렇게 많이 잡수시는데 오래 갈수록 몸이 더 나아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현상 유지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하는 편인데 인슐린 펌프를 달므로 해서 그런 모든 위험이 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지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례자분의 경우에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초기 증상들을 직접 겪으셨던 모양이에요. 특히 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모양인데 백내장 수술까지 받으셨는데도 오히려 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당뇨 환자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는 것들이 여러 합병증 오는데, 그게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죠. 시력을 잃게 되는 건 백내장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망막증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좀 더 나빠진 거 보니까 백내장 뒤에 또 망막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망막증 올 정도면은 혈당이 높은 상태 계속 유지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됐어도, 안 됐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래된 거 아닌가, 대부분은. 올 수 있지만은. 그래서 당뇨병에, 망막증이 오게 되면은,
이게 정상인을 보면은요, 정상인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망막이. 근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이 망막에 있는 혈관이 모세혈관들이 파괴가 돼요. 막히고요. 그래서 시신이 없어지게 되니까 필름에 기스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뇨병 걸리면은 망막증이 많이 오게 되고 치료 잘 못할 적에 근데 대부분의 옛날 방법으로 치료 못하고 있거든요. 이 환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막증이 틀림없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명된 사람이 아닌데 처음에 눈 잘 보이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 괜찮았는데 후천적으로 당뇨된 건데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이에요. 내 환자들도 보면은 후천성 실명돼 가지고선 올 때마다 꼭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런 여자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후천성 당뇨병의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장애되는데 눈 장애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의 망막증입니다. 네. 네, 사례자분의 경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 혈당치가 많이 안정이 되셨고요. 또 그 이후로는 눈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망막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망막증이 없어집니다.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환자도 전에 다른 치료를 했었어요. 그러나 인슐린펌프 치료하고 눈이 좋아졌어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직접 진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실제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망막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유명 연구 결과인데 1440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쪽은 옛날 치료를 했어요. 지금 치료하고 인슐린 한두 번 맞고 하는 치료를 했어요. 먹약을 안 되면은 또 고식 방법으로는 인슐린을 갖다가 한두 번 맞는 방법으로 고식적 인슐린 치료 방법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 위해서 반수 741명은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740명 옛날 치료라고 740명을 이번 바꿨어요. 바꾸나 당화혈색소를 이거 1년에 한 번 보니까 똑같은 환자가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 바꾸니까 당화혈색 7% 유지됐어요. 10년 동안, 그죠? 이쪽 계속 똑같이 치료하니까 9% 유지했죠. 이 처음에 같은 환자인데 이 두 환자에 대해서 망막증을 1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오늘가 처음 같은 환자였잖아요.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해가지고 혈당치 정상한 사람은 아주 한 10% 정도 10년 되니까 밖에 망막증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구식 치료하는 거 지금 현재 많은 우리나라 병원을 사고 있는 치료를 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당화혈색소가 9%였죠? 당화혈색소가 높을수록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망막증.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10년 후에는 60%가 망막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졌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저쪽은 장님이 되고 10명 1명이
그 눈이 나쁘니까 5명은 장님 안 됐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면은 합병증이 없어진다는 증거가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합병 예방한다는 게 발표된 거죠. 기존의 치료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인슐린 펌프 중심으로 한 겁니다. 당할수 떨어졌죠. 그랬더니 이게 망막증이에요. 이게 신질환이고 신장질환을 보더라도 훨씬 적게 오죠. 이 망막증도 보면은 72%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망가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합병증 예방할 수 올바른 치료하게 되면은 망막증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안 온다는 거.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죠. 아까 그 연구 결과도 이 연구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척 자유로운 게 인슐린 펌프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운동량이나 운동 시간도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그 자유롭게 식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 구식 치료는 아마 부자연스러웠던 모양이죠? 자연스럽지 않았던 모양이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혈당 올라갈까봐, 시간 맞춰서 먹고. 그러니까 제일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로서 환자 입장을 생각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 달아서 먹고, 채소만 먹고, 정말 참 그건 좀 이야기 아니라 좀 불쌍한 경우죠. 환자들한테. 그렇잖아요.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그 이유는 원래 옛날 치료가 원래 원인적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혈당 높아지는 거 안 보이기 위해서 채소 많이 먹고 작게 먹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인공장기를 달아가지고 췌장과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되니까 증상가 똑같으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그죠? 그러면 되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서 먹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은 정사가 똑같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도 뭐 운동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잘 옛날 치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눈으로 보기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운동으로 해서 많은 포당을 사용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운동이 강조돼가지고서 아주 삐짝 마르는데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인슐린 펌프는 적당한 운동, 보통 사람 같이 똑같이 적당히 운동하는 건 괜찮죠. 운동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는 정도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당뇨병 외에 다른 병이 있어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글쎄, 아니, 이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꼭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 당뇨병을 잘 이해 못해서 하는 질문 같은데요. 당뇨병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하게 되는데 그걸 막아놓은 게 온 세포에 다 건강에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있더라도 인슐린 펌프 달면은 그 세포에 에너지가 잘 들어가니까 건강해지죠. 그래서 뭐 폐렴이 있더라도 해야 되고 뭐 다른 병이니까 무슨 병이든지 인슐린 펌프 달아야만이 자기 몸이 좋아져요. 이 사람도 눈에 망막이 그런 좋아졌잖아요. 그죠? 콩팥이 나빠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훨씬 좋아져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는 더 안 나빠지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꼭 한 사람도 훨씬 건강합니다. 네, 실제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완치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완치된 환자 많죠. 우리가 1년 이내 오게 되면은 1년 이내 거의 다 낫더라고요. 단 조건은 췌장을 망가뜨리는 치료를 안 한 경우는 거의 확실히 나요. 그게 뭘까요? 이때 구식 치료. 먹약 먹으면 아마 이 방송 계속 들어본 사람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췌장을 점점 망가뜨리니까. 망가뜨렸어도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학술대회 보고 이게 미국 당뇨학회 보고한 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 빨간 거죠. 1년 온 사람은 이게 췌장 기능이에요. 음식 요소에 이게 높을수록 췌장의 인슐린을 많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음식 똑같은 요소에 보면은 계속 증가하죠. 6개월 후에, 1년 후에.
되게 7% 되면 거의 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온 사람들은 췌장을 다 회복시켜가지고 완치가 돼요. 기계를 띄고서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년 이상 된 사람, 저 남색이죠. 보면은 거의 회복 안 하죠. 왜냐면 10년 동안 이 환자는 먹약 먹고 작게 먹고 그래가지고 췌장 기능을 계속 망가뜨려 왔거든. 그러니까 그 망가뜨려서 출발하니까 회복이 덜해져. 그래서 초기에 오는 환자들은 완치된 율이 굉장히 많고 실제 완치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완치되는 병입니다. 단 조건은 나쁘게 치료 안 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초기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 역시 조기에 받는 것이 치료 면이나도 효과적인 면에서도 더 우수하겠네요. 네, 지금 말한 대로 예, 합병도 예방되고 그 다음에 합병증이라는 게 우리 몸의 세포가 파괴되는 건데 눈의 세포가 파괴되면 망막증 오는 거죠. 신장세포가 되면 신장합병증 오는 거죠. 신경세포가 되면 신경합병증 오는 거죠. 췌장세포도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에 오면은 합병증도 없어지는 것 똑같이 췌장의 합병증 없어지니까 완치돼서 인슐린펌프 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말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합병증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기에 치료하는 거지 초기 때 치료하면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병도 없어지고 합병도 없어지고 이 사람은 합병증 있는데도 좋아진 거 보니까 합병증 오기 전에 하면 얼마나 빨리 좋아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최수봉 박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잦은 피로감과 급격한 시력 저하, 그리고 손발 저림과 소변 이상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다양한 당뇨 증상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합병증으로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진단받고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